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결심 공판에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방금 전에 윤영호 재판 최종 의견 진술이 마무리됐고 또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 발언이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이 소식 좀 오늘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또 관련 지시를 내렸는데요. 어제는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좀 강경한 발언들을 좀 쏟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일 국무회의와 9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통일교를 겨냥해서 뭔가 정당이 아니죠. 이 종교 해산을 언급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보통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사건을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해가지고 지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2일날 얘기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보고를 받거나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단지 일주일 됐는데 다시 한번 해당 장관과 실무진들한테 종교 해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검토해 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결국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의 이 재판에서 민주당과의 금품수수 이야기를 진술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분 전 단독 보도에서도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 통일교의 이모 본부장과 통화 내역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2, 3년간 친분을 닦거나라는 제하에 지금 보도까지 이뤄진 만큼 결국 이 통일교 이슈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한테 더 비중 있게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정부가 되게 불편해할 재판이자 뉴스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윤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는 말까지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둬야 되는 건데 두 번이나 정당 해산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도 언급을 했지만 더 이상 진술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진술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관건이 개입해가지고 해당 종교에 대해서 해산시키겠다라는 압박으로 비춰지기 충분하거든요.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과거 신천지 강제조사가 생각난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 척결 이미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도 올리고 또 동시에 당내 불리한 이슈도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건드리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잘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줄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보수의 분열을 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계, 개신교계는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진보 성향의 큰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큼직큼직한 교회라든가 혹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주로 탄압받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부산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적인 보수 교단 중에 하나고 보수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손원병 목사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친분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사님들 다 개신교입니다. 그만큼 개신교와 보수 정치권 혹은 보수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이 연결고리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 입장에서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네,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통일교가 한국에서 세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그 기독교계 그 보수 약간의 개신교계는 항상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개신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점을 잘 이재명 대통령, 즉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지금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쪽에서 긁어주면서 국민의힘을 좀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었던 그 개신교의 사이를 갈라놓고 지금까지 통일교 돈을 받았던 거냐라는 의문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연결고리를 좀 느슨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관계가 좀 있었다라고 보아지는데 그게 윤영호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좀 많이 무력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통일교 해산에서 이제는 포커싱이 돈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통일교를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교를 좀 잘 압니다. 만나본 적도 있고요. 대학생 때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고 그 통일교가 요즘에 분리됐거든요. 한학자
그분이랑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랑 좀 내분 싸움이 좀 맞아요. 있어요. 좀 되게 예전에 그 문선명 총재 시절에 그만큼의 영향력은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찢어졌는데 그럼에도 통일교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로비스법을 보면은 어느 한쪽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고요. 미국에서 로비하는 것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일본에도 뭐 자민당만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공명당에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신회에도 약간 손을 뻗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본인들이 위험해지지 않을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은 그 통일교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보좌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변했다,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이번 사태가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추미애 장관이 드루킹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타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이 통일교가 민주당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할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가 사실상 이단이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따지면 전국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망라하고 권력과 권한이 있으면 이제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정치권에 접근하고 로비하는 게 이제 보통이라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른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금품도 마련해 놓고 시계도 마련해 놓고 좀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과연 좀 순수하게 그렇게 전달해 놓고 아무런 이력과 기록을 안 남겨놨겠어요? 전 제가 볼 땐 보험을 대비했을 것 같거든요. 영수증이라도 갖고 있고 장부라도 해놓고, 그리고 또 이번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한학자 총재 특별 보고에서 전재수 장관이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담겨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한학자 총재 내지는 내부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증거들이 나오면 이거 되게 대비하기 힘들 거거든요. 방금 우리 김근혁 부장관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망라하고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제 각종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었던 종교가 사실 이 통일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중앙에서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지자체,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로 좀 분산을 해보면, 확대를 해보면 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통일교를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 실제로 뭔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들 떼어보면 전국에 통일교 소유의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 뭐 대북사업, 뭐 어떤 사업 망라할 것 없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의 로비는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이해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른바 통일교 캐비닛이죠. 통일교 캐비닛이 열리면 저는 한바탕 또 뒤집을 거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금품을 받습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우리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통일교 측에서도 내부 기록을 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금품 수수 품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명품 시계 2개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전 장관은 의혹이 전부 허위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 보시면요. 전재수 장관 시에 찬 손목만 가리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매번 저러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습관이 있으면 명품 시계 100개 받아도 안 걸리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티즌들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풍자적 의미로 찾아낸 것이겠지만 이 정도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의 반응을 보면은 전면 부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 이게 100% 허위이고 지금 뭐 본인에 대한 또 정치 공작이고 이러면 사실은 이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건데 무고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수량 이런 게 지금 다 특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고 일부 윤영호 본부장이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뭐 전재수 장관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보면은 뭐
시계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2개를 전달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전달할 때 금품도 그러니까 그 돈도 4천만 원도 전달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액수라든가 혹은 그 시계가 담겨져 있는 박스라든가 뭐 날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지금까지는 윤영호 본부장의 기억인데 이 기억을 넘어서서 통일교 캐비닛에 있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줬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여기가 이제 가미가 되는 순간 전재수 장관이 입을 정치적인 타격 물론 재판을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의혹만으로도 지금 뭐 통일교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의혹만으로 지금 가 계신 거잖아요. 물론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구속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골프장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로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받고 있는 수사만큼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장관들도 똑같은 기준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뭐 억울하면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뭐. 네. 근데 저는 이 전재수 장관의 지금 페이스북 그 해명한 걸 보고 있는데 네.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재수 장관이 받았었던 그 금품과 그 경위를 보도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천정궁에 가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명과 배치라기보다는 빠져 있는 게 그럼 갔다라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일면식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네. 통일교에 대해서 접촉한 적이 없다라는 그 부인이 아니라 금품을 그냥 단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그러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건가요? 이게 좀 빠져있는 해명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라면 진짜 통일교와의 어떤 일면식이라든지 연관성을 일축할 거라면 그 연관성조차 일단 먼저 부인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만난 것은 맞구나. 천정궁에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인사를 한 것은 맞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재수 장관이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뭔지도 모른다 라는 식의 반응이었으면은 조금 더 얘기가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갔다 네. 뭐 안 갔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네. 가서 뭘 했느냐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해명 없이 그냥 금품 받은 사실 없다라고 하면 간 건 맞구나. 통일교에 가가지고 총재를 만난 건 맞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찾아왔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CCTV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전재수 장관을 향한 의혹의 눈빛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상식적이고 일을 잘하고 지역 구민을 위해서 일 잘하고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의혹에 휩싸인 만큼 본인이 잘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남자들은 이렇게 손목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잘 있습니까?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시계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처럼 시계를 좋아하지만 잘 차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사진 아까 공개된 걸 쭉 보니까 아예 시계가 없는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네, 근데 글쎄요. 근데 그 의혹만으로 사실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희가 뭐 예단하거나 추측하기는 그쵸. 어렵지만 워낙 전재수 장관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당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이 정치 활동을 하고 또 의원으로 당선된 그 배경과 경위에는 소탈한 이미지, 소탈한 인상, 네. 뭐 이 지역 주민들과 참 밀착해가지고 잘 활동한다는 그 인상 때문에 고가의 시계 내지는 명품 같은 옷들 잘 안 입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받은 것이 맞다면 오히려 쟁여놓고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이중적인 모습을 오히려 방증하게 되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청탁 현안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대가성의 목적, 그렇죠. 금액의 구체성 그리고 어떤 물건의 특정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일관되거든요. 윤영호 세계본부장 측은. 그리고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건진법사 내지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루설에서도 본인이 계속 방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을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진술한다라는 것은 저 예측이 안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표적인 진보 언론도 민주당과의 통일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법정 진술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이거를 이제 묵살하고 넘어갔던 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도 이걸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법정 진술은 위증을 하게 되면은 이건 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재판도 걸려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내가 거짓말을 없는 사실을 거짓말을 해서 죄를 더 많이 뒤집어 쓴다. 이건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거든요. 다만 전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에서 전대수 장관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네. 소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아까운 정치인인데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마음이 아깝다고 드네요. 생각을 했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건 빨리 아깝지 않죠. 퇴출시켜야죠. 네, 빨리 그렇죠. 퇴출시켜야죠. 그게 맞다면. 구태 중에 구태죠. 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팀이 민주당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게 8월에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그런데 이거를 지휘부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뭉갰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특검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수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받았다고 인사들이 받았다는 시기가 2019년 8월이라고 지금 특정하거든요. 네. 그럼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럼 2025년 9월달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수사도 불가능한데 8월달에 그 진술을 받고 확보를 했지만 수사 번호도 매기지 않고 심지어 진술 조서도 안 꾸몄다. 그러니까 진술 조서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를 불러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경위로 받게 됐는지를 기록을 남겨놓는 건데 그 기록조차 안 남겨놨다라는 것, 그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이렇게 만료됐다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이게 그냥 이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특검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이 금품 수수 사건을 무마하고 뭉갰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건 번호도 그 당시에 바로 부여했었어야 되는 건데 11월 달에 돼서야 좀 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중기 특검, 이 지금 3대 특검이 정치적으로 흐른다라는 정확한 증거인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무마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뒤늦게라도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아니, 처음에 민중기 특검이 발표를 하기를 이거 그냥 다른 기관의 2차 파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견이 있었고 지휘부가 뭉갰다라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특검 지휘부가. 근데 민중기 특검 지휘부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거기다가 특검의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뭐 보수 정당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범여권의 사람들이 지금 추천했다라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과의 연관성까지 이렇게 우리가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또 한겨레가 속보를 터뜨렸는데요. 네, 전대수 장관한테 지금이 주는 뇌물은 복돈이니 받아가도 된다라고 했더니 전대수 장관이 받아갔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 정부의 장관급의 한 명이 더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장 이정석 국정원장도 맞아요. 물론 금품을 받았다라는 진술은 없지만 통일교와 접촉을 했고 본인 스스로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본인의 세종연구소에서 만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다들 이 사건의 시작은 만났다 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을 이른바 소위 잡아먹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그 칼날이 본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민중기 특검이 미래가 좀 보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직무유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 즉시 사건을 인지한 순간 다른 기관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사 권한이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직무유기가 분명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혹은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미래가 사실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에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복돈이 3천만 원 정도면 대단한 건데요. 복돈이라는 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그 복이 통일교에서 있는 아마 돈인가? 보니까 지금 쇼핑백 네. 작은 상자에 담아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통일교에서 로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인사치레인데 받아도 돼. 라는 식인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사실 전 뇌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소시효 7년을 얘기했지만 이게 뇌물죄로 확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성질이 한결의 진보 매체예요. 그러니까 진보 매체 더 이상 커버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나올 거라고 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겨레에서 관련 속보들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수년간 교류해왔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에 본격적인 유착 관계가 이루어진 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이거든요.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전재수영 같은 이분이 친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시점도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업 중에 통일교의 입김이 들어간 것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품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게 그때 터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통일교가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은 그 금품을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가성 행위들이 정권 내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동시에 지금 불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묘한 기시감은 듭니다. 이걸 왜 한겨레가 터뜨릴까? 네. 에 대한 묘한 기시감은 있고 지금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해가지고 제3자인 것처럼 엄정 조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정부의 2명의 장관이 지금 특검이 생각했을 때 금품 수수 당사자라고 지금 지목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평화번영위원장이었던 이종성 국가원장도 통일교를 만났다고 하고 지금 현직 2명의 장관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유체 이탈해가지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만약에 우리 실무진 내지는 어떤 장관급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달리게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뭐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본인도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또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정진상 비서실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들의 측근이자 본인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문계 핵심인 전재수 의원은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실 전 장관은 지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전 장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침묵을 지키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는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 같고 하지만 뭐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패널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야의 구분 없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억울하면 사실은 뭐 재판에서 밝혀지게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교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착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고 이건 정말 후진국형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 또 책임 있는 정당 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 맡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문화일보 통화에서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모호한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인터뷰가 담긴 문화일보 보도를 포함해가지고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 헤드라인은 검색이 되는데 들어가 보면은 편집 중인 기사이거나 삭제된 기사입니다라고. 네. 이건 이제 언론이 스스로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삭제 요청을 한다거나 이게 외부에 좀 개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수사 내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언론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건이 개입해가지고 언론에 사주를 해가지고 기사를 없앤다거나 한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네, 수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경찰에서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런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것이 요즘 이렇게 큰 이슈들이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큰 이슈들이 터지느냐? 이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덮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무엇일까요? 네, 혹시 김현지 보좌관 아니냐, 김현지 실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교 공세가 김현지 실장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다고 덮어집니까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많은 국민들은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뭐 의혹이 아니죠 사실 뭐 인사 개입이라든가 혹은 네.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의 어떤 책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나와서 시원하게 해명을 하고 갔으면 잊혀져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명을 안 하고 계속 버티기로 가면은 사람들은 목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해명 안 하고 버티나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김현지 이슈를 덮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굵직굵직한 것들 터진다. 이게 한 10년 전에는 먹혔을 방식인데 지금의 네티즌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숨기면 숨기려고 할수록 더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같이 김현지가 그 뭐라 그러죠 키워드로 함께 검색이 되는 게 김현지 실장한테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이슈도 사실 통일교의 금품 수수만큼이나 큰 사건이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인사청탁도 아니고 민간기관에 대한 회장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라는 정황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만 꼬리 자르기 마냥 그냥 본인이 사퇴하고 그냥 만 사건인데 이게 계속 통일교 이슈도 그렇고 조진웅 이슈도 그렇고 너무 많은 악재들이 터지다 보니까 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려면 정치권에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좀 책임과 소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속보 들어왔습니다. 특검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속보 들어왔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구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게 뭐 적절한 형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의 구형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징역형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뭐 2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히나 정치권의 뇌물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마땅한 어떤 응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하지만 또 윤영호 본부장도 지금 보면은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뭐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전 구형이 너무 좀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게 재판 끄트머리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금품 전달한 게 지금 드러난 것 아니에요. 네. 이 재판에서 그게 충분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사도 안 된 사건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징역 4년 구형해버리면 이게 다소 약하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하게 민주당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그리고 국수본에서 아마 맡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이 구형은 아마 낮을 거예요. 다소 낮은 거라고 평가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구형 대비 선고는 좀 낮게 나오는 게 그렇죠.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그러니까 한쪽 정당만 이 뇌물죄 내지는 그 금품 수수한 것만 이렇게 재판하는 건데 뭐 물론 그 다시 한번 재판해가지고 또 구형하겠지만 조금 구형량은 좀 낮다라는 평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가동을 시켰고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러면 사실 이 특검의 형량과 별개로도 뭐 윤영호 본부장은 저는 아무래도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의 별건 수사가 더 진행될 거고 지금 이것보다 이 형량보다 이 뒤에 진행될 수사가 메인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다 같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샤넬백 전달했다고 해서 이제 구형을 받은 거라고 좀 보이는데 이제 결국 샤넬백이 그 청탁의 대가로 실현이 됐느냐가 되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입증,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구형량이 다소 이렇게 높지는 않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우리 보좌관님 말씀대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정치권을 로비한 것도 제대로 재판되고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만 지나도 새 이슈가 금방 덮어버리는 느낌인데요. 진술을 확보하고도 덮어버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처럼 중요한 사안들이 다른 이슈 아래 가려져 버리는 거 아닌지 더 큰 눈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일타 뉴스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